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SOC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사회 간접 자본, 좀 쉬운 말로 하면 토목건설이죠. 토목건설은 적폐라면서 그동안 경기 부양책으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 장하성이죠.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당시 2018년 8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요 앞에 SOC란 말도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SOC, 사회간접자본, 토목건설, 여기에 대해서는요, 쉽게 말하면 적폐다. 이거는 전임 정부들, 토건 정부가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토건 정부라고 아예 달았습니다. 그 토건 정부의 대표적인 그 정부가 이명박 정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토건에 대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부동산 건설 투자에 대해서 아예 적폐라고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런데 진짜 이게 웃겨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21년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 보면 SOC 예산이 26조 5천억 원이에요. 2015년이 가장 많은 SOC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2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가 더 토건 정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더 토건 정부가 됐어요. 그동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8년 이제 2017년에 예산을 해서 2018년에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SOC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9조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토건 예산 가지고 안 하겠다,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에 늘렸어요. 2020년에는 23조 2천억까지 늘리더니 결국은요 2021년에 26조 5천억까지 역대 최고로 늘렸습니다. 역대 최고로. 결국 웃기는 거죠. 말로는 진짜 화려해요. 미사여구가 진짜 어떤 정부보다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동안 적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철도를 건설한다, 도로를 건설한다, 교통망을 바꾼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진짜 안 써야 되는데 쓸게요. 말도 못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보짓이냐? 아니 토건 자체를 적폐 세력이라고 간주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웃기는 짓이죠. 웃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본인들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토건 예산을 역대 최고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일자리가 폭망했습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매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지도 않지만 창피하니까 못하는 거죠. 일자리가 완전히 폭망했으니까. 이게 보세요. 일자리가 얼마나 폭망을 했는지. 2020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폭망하기 시작해서 진짜 장난 아니게 폭망했죠. 10월에는요 4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노인 알바에서 세금주도 일자리까지 여기다 빠지게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들이 50만씩을 다 넘습니다. 50만씩을. 노인 일자리가 적어도 10월이나 9월이나 8월이나 전부 다 20만 개씩은 되거든요. 20만 개씩은. 20만 개씩은 된다고 쳤을 때는 50만 개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50만 개가. 그만큼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 일자리 망가진 게 이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영향을 많이 미쳤긴 하지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일자리가 무너져 왔습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일자리가 무너져 와서 예. 코로나19가 오니까 더 많이 뭉개진 거예요. 작년에 일자리 뭉개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통계 착시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루에 예, 2시간 3시간 일하면 한 달에 27만 원 28만 원 주는 그 일자리 말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통계에 잡히거든요. 예, 30만 명씩 40만 명씩 노인 일자리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올해도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토건을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토건을 지금 중심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SOC 예산, 토건 예산을 이만큼 늘릴까? 쉽게 말하면요. 고용 유발 개수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고용 유발 개수가. 이게 산업연구원의 산업통계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건설 부분의 고용 유발 개수는 2018년 기준으로 8.47입니다. 8.47. 예. 제조업은요. 4.68이에요. 4.68. 2배죠. 관련 이게 고용 유발 개수라는 게 10억 원을 늘릴 때마다 도대체 고용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당연히 예, 토건 예산이 가장 크고요. 8.47이니까. 예, 제조업 예산은 4.64니까 68이니까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급했어 이제. 이제는 급해서 이도 저도 안 가리는 거예요. 이도 저도.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은요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거리두기만 하더라도 뭐 3단계로 하더니 나눴어요. 5단계로 또 나누더니 뭐 2단계로 나눴다가 2.5단계로 안 올라가고 2.5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걸 또 만들어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예. 그리고 원칙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국민한테다가 원칙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법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부동산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웃긴 거야. 본인들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안 하겠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원칙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예타 면제 규모도 지금 거의 최고예요. 거의 최고. 예타가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예. 이 사업이 예산 낭비만 하지 않겠느냐.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비 타당성에 적합하면 예비 타당성에서 진짜 적합하다 결론이 나면 실제 그 사업을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스톱을 시킵니다.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간도 길어지죠. 그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려니까 기간도 길어지는 데다가 예. 여기에다가 뭐 당장 고용을 유발시켜야 되는 유발이 안 되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용 유발 토건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웃겨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에서 이번 정부의 예비 타당성 규모 예타 면제 규모가 88조 1천억 원입니다. 88조 1천억 원. 이명박 정부 해봤자 60조 3천억 원이에요. 박근혜 정부 해봤자 23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요. 굉장히 세금을 혈세처럼 아꼈던 그런 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예. 혈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퍼주게 하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혈세가 아니야. 예. 뭐 그야말로 사금고나 다름없고 호주머니 돈이에요. 호주머니 돈. 우리 혈세가.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간다고 하면요. 예비 타당성만 100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0조가.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이렇게 써져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표중심으로 인기 영합주의로 이렇게 돈이 써지잖아요. 그러면 국고는 거덜나는 건 당연하고요. 예, 앞으로 세금은 계속 더 올라갑니다. 세금은 특히 부자 세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기업 세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점점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단해질 수밖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냥 겉만 번지름한 거예요. 속은 다해 다. 염치가 없단 말 있죠. 염치가 없단 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토건 사업이 적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토건 사업의 원조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를 토건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금 토건 정부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토건 정부가 됐네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재정에 의지해요. 재정이라는 건 이렇게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적자가 나도 세금 내야 됩니다. 4대 보험 안 내면요. 딱지 붙여요. 딱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정부라는 게 그래요. 이게 진실한 정부가 통하여야 되는데 글쎄요. 글쎄요. 늘 이야기하지만 예, 이게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잖아요. 예,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쉽게 말하면 큰 틀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다. 예, 현실은 전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